자, 그동안에 이제 아까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평을 먼저 본선 심사위원님이신 이창경 위원님을 모시고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틀째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제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심사를 여러분들도 해주셨지만 저도 같이 관심 있게 보고요. 또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 얘기를 하지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광고, 카피에서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어떤 상품의 가치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해 나간다. 이런 것이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은 결국 이제 우리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소장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장품들이 그냥 소장하고 있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장품들을 여러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되어져 나갔을 때 문학관이 여러 그 관람객과 내방객과 같이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것은 우리 문학을 같이 느끼는, 향수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5편을 봤지만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문학관이 저런 역할 또 저런 의미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이 소장품과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보게 되면 스토리텔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와 마찬가지로 어느 내방객이 관람객이 박물관에 와서 어떤 소장품을 봤을 때 여러 소장품들이 있는데 그 소장품을 기억에 담고 가는 것, 그러니까 기억을 재생시켜 주는 것,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발표는 연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에세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그런 연구물이 아니고 연구는 전문가분들이 연구를 해 하시겠죠. 하신 부분들을 또 수집가가, 소장자가 애써서 그런 소장품들을 소장해 놓으셨는데 그런 그 작품, 그 소장품의 배경, 또 진정한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기억에 남도록 그 기억을, 보았던 기억을 재생할 수 있도록 자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규정에서도 대중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은 전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거고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런 대중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런 대중성을 가지려면 소재를 선택하는 거, 이런 부분, 대상을 선택하는 거, 이런 부분들 중요한 요소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소재를 어떻게 대중하게 호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구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그 문학관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는 저는 올해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요. 전보성 관님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소장하는 수집가의 열정과 거기에 상주 작가님들의 문학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어떤 그 소장품의 대중화, 그 소장품의 일반인들, 내방객들과의 소통 강화,
이런 쪽에 기여하는 것이 이 스토리텔링 경진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35편분이 출품하셔가지고 5분이 오늘 최종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발표를 보면서도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거창수 작가님, 김예은 작가님, 옥영숙 작가님, 마준수 작가님, 함윤미 작가님 5분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분들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 35편 중에서 5편이 올라올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점인데 무엇이 그랬을까 하는 점인데 첫 번째는 자료를 많이 살폈어요. 살피고 나름대로 그 작품, 그 소장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소장품에 대한 영역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는 데 기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가분들이시니까 조금의 상상력과 구성력 이런 부분들이 그 스토리에 포함이 되어져서 접근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5분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좋은 여기까지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 스토리텔링 경진대회가 또 영상 이런 부분들이요. 좀 더 상주 작가님들의 일들이시니까 그것을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스토리텔링을 함으로 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작가분들이시니까 작품 창작과 연계되는 것에 조금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상주 작가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스토리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문학관을 좀 더 가까이 있는 문학관, 나의 문학관으로 만들어가는데 조금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특히 이제 그 오경숙 이원수 박물관 선생님이신데요. 1953년, 4년도에 이원수의 참새답던 시절, 뭐 이렇게 초창기에 장편 소설들 나온 출판 기념첩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신문문화사가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출판했던 참새답던 시절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동화 작품들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진본을 보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얽혀져 있는 이런 그 기념첩 이런 것들 여기서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 들었고요. 또 그 기념첩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장품들이 어떻게 우리 문학관에 오게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해 주셨으면 조금 더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 또 수상을 못했지만 35분의 출품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창경 교수님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